자, 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리가 도대체 물가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 보면 차이나는 좀 낮은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 코리아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럼 쭉 보면 US는 좀 높아요. 그죠? 높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현재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이 곧 금리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외국인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외국인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경기 물가 금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데 왜 IC가 누군가 파월입니다. 파월인데 파월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근데 얼마나 빠질 건가 이제 이 얘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 그러면 2008년도엔 주식이 도대체 왜 빠졌던 걸까? 이제 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 제일 많이 들어올린 사람이 자,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누가 주가 제일 많이 올렸을까? 김대중 아니에요? 이게 전두환이 압도적 1등입니다. 전두환 시대 때 7년 동안 주가가 800% 땄거든요. 800%. 그게 그 유명한 3조 호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도대체 뭘 잘했을까?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전두환이가 물가는 잡았어. 뭐 지가 잡은 건 아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거지만 하여튼 물가가 잡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이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자, 금리의 메커니즘은 이건데 금리 메커니즘. 재밌죠,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라서 재밌어요, 과학이라서. 금리가 경기 더하기 물가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은행 금리가 얼마였는가 하면 12%, 13%쯤이었습니다. 12%, 13%. 그때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 9%쯤 됐고요. 물가가 한 3%쯤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가 12%인 거죠. 시기 맞지 않습니까? 더하기. 근데 이제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1.5%쯤 하는데, 1.2%쯤. 경제 성장이 3%쯤 하는데, 그럼 금리를 4.1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4.2% 주는 은행이 사라졌을까, 이거예요. 4.2%만 줘도 지금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왜 안 주냐, 이거죠. 이 나쁜 새끼들, 이 나쁜 은행들. 왜 안 주는가 하면, 이거 더 나쁜 새끼가 있는데, 제일 골때리는 새끼가 2007년도에 차이나예요, 차이나. 중국은 압도적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였습니다, 10%. 그때 10%였지 않습니까, 2007년도? 물가가 2%였습니다. 그럼 금리가 얼마야 되는가 하면 11이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 얼마였을까요? 금리가 3%입니다, 3%.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중국의 인민들, 가게가 기뻐했겠습니까? 기업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기업들이 진짜 기쁜 거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3%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10%씩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서는 돈만 빌리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누가 돈을 부자가 되는가 하면 이번에 시진핑 아저씨와 나와서 뭐 전인대 어쩌니 보면 아시겠지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옛날에 뭐뭐뭐 대장정 할 때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공산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니는 뭐 하는데? 사업 하나 해보려고요. 알아서 돈을 빌려주마. 그러면 돈을 빌리면 무조건 7%씩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부자가 중국에 제일 많아요. 30살짜리 부자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전부 그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래서 40살에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새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인민들이 왜 참았냐? 물가보다 높잖아요. 물가보다 높은 건 뭐라는가 하면 실질금리 플러스 1%라 불러요. 실질금리가 플러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보면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중국이라 안 부르고 중공이라 불렀거든요.
대만이 중국이고 중공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소련이라 부르는데 요즘에 걔들이 러시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사라졌고요. 동독이 사라졌고요. 중공이 사라진 것이 여기가 1989년도고 여기가 90년도고 여기가 92년도예요. 그래서 1990년도에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들이 오로지 실질 금리만 따져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리는 물가예요, 물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낮으면 금리가 낮은 거예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높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물가가 낮으면 금리가 낮고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가 금리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일본은 여기가 제로죠. 여기가 제로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제로겠죠. 그게 제로 금리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 없나? 말레이시아, 인도, 이렇게 금리 높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금리 높은 나라는 물가가 높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기 들어오면 금리가 있는데 현재 금리가 제일 높은 나라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금리 27%예요. 베네수엘라, 콩고, 수리남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는 금리가 장난하게 높거든요. 금리 왜 장난하게 높겠습니까? 물가가 더 장난하게 높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나라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돈의 가치가. 이제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십니까? 짐바브웨 금리가 6,000%쯤 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 2억 %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돈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1조 달러를 갖다 주면 계란 1개 줍니다. 계란 1개. 예, 지금은 5조 달러 갖다 줘야지 계란 1개 줍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쫙 보면 이런 나라는 금리가 되게 낮죠. 금리가 왜 낮겠습니까? 물가가 낮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하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거든요. 정기행 금리가 제로면 실제 금리가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중요하지 명목 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질 금리예요. 실질 금리.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에서 명목 수익률이 15%, 실질 수익률이 10%가 넘어서면 돈이 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돈을 더 많이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